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통계학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해서 표본에 대해서 표본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학습 목표에 보면은 첫 번째가 통계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가 쭉 해줄 겁니다.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쭉. 그러니까 요번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란 뭔가 여러분들 계속 들었던 거, 왜 통계학을 배우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지? 통계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모집단하고 표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개념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요 네 꼭지입니다. 네 꼭지에 따라서 각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먼저 통계학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자, 19대 대통령에 우리 재작년에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는 지금 누가 뽑혔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른다. 그때 당시에 19대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첨된지를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사전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에 많이 보는 거 있죠. 사전조사하죠. 사전조사. 사전조사하는데 사전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샘플을 갖고 조사합니다. 샘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16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과연 우리 후보가 몇 %로 당선이 될까 못 될까 이거를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지금 또 이제 여러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죠. 선거들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유권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수를 다 합쳐봤더니 4,24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당신 누구 찍을 거예요? 물어봐야 되죠. 그죠? 이 집단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모든 사람들, 모든 집단,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집단. 자, 대통령 선거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근데 모집단은 수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집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는 KC대학교 학생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그러면 모집단은 누가 되죠? KC대학교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우리가 관심 있는 전체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직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 조사기관들이 이 중에서 일정 사람들을 뽑습니다. 자, 리서치앤뷰라는 회사에서 뽑았는데 4,200명을 뽑았어요. 그랬는데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 나는 문재인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44%예요. 자, 그런데 꼭 이런 발표들을 보면 끝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오차범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오차범위. 왜냐하면 4.4% 근처인 거는 같은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으면 좋은데 또 어느 그 조사기관을 봤더니 방송 3사를 봤더니 42.4%래요. 여기는 44%인데 왜 여긴 또 41.4%냐. 틀리네? 근데 또 봤더니 여기는 또 2,539명 갖고 조사했더니 42.7명이래요. 42.7%라는 거예요. 여기도 조선일보는 1,000명 갖고 조사했더니 37.5%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맞아, 이거? 맞는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언제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다 알 수 있을 때. 자, 결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우리가 9일날 선거를 했는데 5월 9일날 선거 투표를 다 해봤더니 4,200만 명 중에서 약 3,280만 명이 투표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이 전체 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3,280만 명을 투표를 했는데 실제로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각각의 네 군데서 조사한 거랑 얼마나 맞을까?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41.08%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호를 하나를 배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뮤라고 우리가 부를 거야. 그럼 뮤라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값,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 다른 말로 하면 모집단의 진짜 값. 모집단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전체 집단 자체를 얘기하죠. 거기서 우리가 궁금한 값. 결국은 뭐예요? 41.08%의 득표율을 받은 거죠. 이게 최종값. 이게 진짜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값을 알았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모집단의 값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를 거예요. 모집단의 값, 모수. 41.08%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n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큰 n자와 작은 n자가 있어요. 큰 n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의 수, 전체 수. 전체 집단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작은 n이 있어요. 스몰 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건 뭐냐면 이 중에서 뽑은 사람들.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게 표본입니다. 표본. 자, 표본으로 우리가 다 조사를 안 하고 일정 부분 몇 %를 우리가 뽑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은 조금씩 틀리지만 거의 유사하게 답을 맞췄죠. 그죠?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췄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아도 특정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뭐예요? 모집단,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집단 다 조사하면 되죠. 왜 표본을 조사합니까? 전체 집단 조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특별한 경우에 이건 우리가 다 득표율을, 최종 모집단을 우리가 안 상태지만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대상이 되는 모든 연구들은, 모든 문제들은 모집단을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거의 99%, 99.9999%는 모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알고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뭐를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진짜 값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정한다 그래요. 통계학이 뭐예요?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과정이 통계학입니다. 그 추정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확률. 우리가 100% 장담 못하죠? 왜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는 항상 뭐라고 해요? 오차 범위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어느 정도는 미세하게 값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오차 범위를 항상 적어놔요. 이 오차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차 범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실제로 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값을 x바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x바, x에다가 위에 꼭 머리에 뭐가 하나 썼죠? 햇을 썼죠? 이걸 x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표본의 값.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 뭐예요? 모집단의 값은 구할 수가 없고 우리는 표본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값을 구해서 뭐를 유추한다?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 과정이 통계학입니다. 거기서 확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얼마 정도 되지?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해되셨죠? 자,